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58쪽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가 되겠죠. 자, 무위험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자, 이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며 이 개별 부동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자, 이 개별 부동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 지문이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위험, 이 기대, 이 수익률 평면에서 위험이 제로다. 자,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다면 이 2%가 무위험률이죠. 자,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예를 들면 국채 수익률이 무위험률입니다. 자, 무위험률은 이렇게 위험이 높든 낮든 이 2%는 변하지 않죠. 즉, 이 무위험률의 이 크기는 이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이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가 무위험률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개별 부동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부동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결정됩니다. 1번 우리는 틀린 지문. 2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무위험률은 비례하는 정의 상관계가 있다. 자, 무위험률은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자, 이 무위험률은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번 틀린 지문. 3번 이 무위험률과 요구 수익률은 관련이 없다 하니까 틀렸죠. 자, 이 부동산 이 투자에 따르는 요구 수익률은 이 무위험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우리 가산한 이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죠. 무위험률 관련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위험 회피도와 무위험률은 관계없다. 자, 이 투자자의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인데, 자, 이 각도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죠.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와 이 무위험률의 크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4번 정답. 무위험률의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인 신용의 제한, 투자율 등에서 영향을 받아 고정된 것이라 무위험률은 2%가 2.1%, 1.8%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이 가변적이다. 고전적이 아니라 무위험률은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정답입니다. 14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진다. 위험과 수익의 이 같은 관계를 우리는 위험의 수익의 상세 관계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 이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플러스 관계를 우리는 비례 관계죠.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자, 위험과 수익의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위험, 수익에 있어서의 상쇄 관계를 말합니다. 자, 1번 맞는 지문. 2번 무위험률의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가변적 맞습니다. 이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란 말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고요. 위험과 투자 가치는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우리가 있다 하니까 우선은 4번 틀린 지문이죠. 자, 위험이 높을수록,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 이 투자 가치는 어떻게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우리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값이죠. 자, 그래서 4번 지문에 위험이 높을수록,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으니까 전체값 부동산의 가치는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반대로 변동하는 무슨 관계? 마이너스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마이너스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 자, 투자자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무위험률인데, 이 위험 조정 할인율에서 위험 할증률을 빼죠. 요구 수익률을 우린 위험 조정률인데, 이 위험 조정률에서 뭐를 빼주죠? 자, 위험 조정률에서 요구 수익률을 뺀 게 바로 무위험률이죠. 5번 맞는 지문입니다. 15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하니까 1번이 틀렸는데, 자,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우리는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게 이게 바로 우리는 보수적, 자, 이 보수적인 위험 우리가 회피형 투자자죠. 자, 동일한 위험이 여기까지 증가했죠. 동일한 위험의 증가에 대해서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이만큼이죠. 그래서 공격적보다 보수적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1번. 자, 투자 결정은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하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를 우리는 기각을 하겠죠. 자, 이때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를 하게 된다. 맞는 지문.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죠. 자,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니까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이 부동산 가격 투자 비용이 하락하니까 전체 값은 높아지죠. 기대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점차 상승하게 된다. 3번 맞고, 4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서로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 맞는 지문.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러한 투자자를 말하죠. 맞는 지문입니다. 16번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다음 중 위험의 통제에 해당하는 것.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이 네 가지가 있죠. 위험에 있어서의 정가, 위험의 회피,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 자, 지금 요걸 묻고 있죠. 위험의 통제, 대표적으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을 우리가 회피하는 방법. 1번
바로 위험의 통제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든지 이 민감도 분석은 위험의 통제죠. 이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2번 외부적 감가상각 요인을 감안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그것은 위험의 보유에 해당하는 거고, 부동산 시장의 순환 주기를 예측하여 저점에서 사고 정점에서 파는 건 위험의 회피에 해당하는 방법이고, 4번에 자, 이자율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변동금리 차익금을 회피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방법도 위험의 회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부동산 보험에 가입을 하여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존하는 방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의 전가입니다. 여러분, 위험의 전가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르는 장래 손실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 있어서 우리는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또 우리는 이 하청 계약이나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우리 1번이 정답이죠. 17번. 자, 위험의 전가에 속하는 건데,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위험의 통제. 자, 위험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 그건 민감도 분석인데, 민감도 분석은 위험의 통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회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적은 투자 대안을 제외시키는 것도 위험의 회피.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5번이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입니다. 5번 정답. 18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바른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자,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도와 시장의 무위험률과는 상관이 있다니까 틀렸죠. 있다니까 틀렸죠. 위험 회피도와 이 무위험률 요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있다니까 틀린 질문. 두 개의 투자 대안 중 상대적으로 평균은 수익이죠. 수익이 작고 분산 위험이 큰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가 틀렸죠. 두 개의 투자 대안 중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투자 대안을 선택합니다. 2번 틀린 질문. 주어진 자본을 부동산, 주식, 예금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것도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 일종이죠. 3번 정답. 효율적 프론티어란 가장 적은 위험에 해라. 동일한 위험입니다. 가장 적은 밑줄, 여기 틀렸잖아요. 가장 적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위험입니다. 자, 위험. 자, 여러분이 2년 전에도 우리가 출제된 용어죠. 자, 주어진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영역만 선택이 가는데, 이렇게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을 우리는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우리가 프론티어라고 하죠. 효율적 프론티어. 주어진 동일한 위험입니다. 가장 적은이 아니라 동일한 위험. 4번 틀린 질문. 일반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자, 일반 이자율이 상승하면 무위험률이 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도 상승합니다. 5번 틀린 질문. 무위험률 상승합니다. 19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하죠. 맞고, 부동산의 특성 중 위치의 고정성은 투자의 사업상 위험이죠.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안게 되는 위치적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속합니다. 위치적 위험, 운영 위험, 시장 위험이 사업상 위험이죠. 부동산 투자 시에 부채의 사용으로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은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죠. 위험도 증가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이자율과 부동산 공급은 플러스의 관계에 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오르면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수익률이 하락하겠죠. 따라서 부동산 공급은 줄어들겠죠.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아니라 무슨 관계? 반대로 변동하는 마이너스 관계.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 계약에는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맞는 질문. 자, 20번 부동산 투자와 위험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자, 유동성 위험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 중에서 이 유동성 위험은 또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되는 중요한 위험입니다. 자, 유동성 위험을 보면은 투자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에 있어서의 손실의 가능성을 우리는 의미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수익은 가능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해서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보수적 예측 방법이죠.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중에서 우리는 2번 지문은 이 보수적인 예측 방법입니다. 보수적인 예측 방법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맞는 지문이죠. 3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회피입니다. 위험의 증가가 아니라 위험의 회피. 3번 정답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안전한 자산만 투자하는 방법, 이게 바로 위험의 회피에 속하죠. 자, 3번 정답. 수익성은 종속 변수죠.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독립 변수입니다. 이 대해서 감응도 분석, 민감도 분석을 하는데, 이 민감도 분석 또는 감응도 분석은 또 위험을 또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면서 바로 위험의 통제에 속하죠.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또 자금을 융통함으로 생기는 금융 위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의 설명은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두 개의 투자 대안이 기대치는 같으나 표준 편차 위험이 다를 경우에 표준 편차가 작은 쪽,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작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 위험을 측정하는 수단. 자, 이 위험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이 표준 편차 갖고 측정을 하죠. 자, 이 표준 편차 또는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뭐죠? 분산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 표준 편차는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이 평균인 이 기대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보는데, 이때 이 얘기죠. 이렇게 평균에 밀집할수록 표준 편차는 작고 이때 위험도 낮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된다. 평균보다 떨어지는 정도가 크면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 위험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험에 많이 출제되죠. 1번 정답입니다. 2번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인데, 평균 분산을 적용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나와 있죠. 자, 투자에 대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소득의 기대치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표준 편차를 사용하고요.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은 실현 소득이 기대 소득으로부터 달라질 가능성, 달라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자, 1번 정답이죠. 자, 2번 위험에서의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 자, 합리적 투자자라는 것은 바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자, 이
투자에 따르는 우리가 투자자의 태도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 또 위험 중립형 투자자, 위험 추구형 투자자로 나눌 수 있죠.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합리적 투자자인데,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 합리적인 투자자의 행위는 자, 두 개의 투자안 A, B가 있을 경우에 자, 이 두 개의 투자 안에 있어서의 기대의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위험이 동일하다. 자, 위험이 동일할 때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금융기관의 안정된 예금금리가 8%이고 위험 할증률이 5%. 안정된 예금금리는 무위험률입니다. 8%. 위험 할증률이 5%이면 예상되는 디플레이션이 2%다.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는 우리가 더해주죠. 자, 예상 인플레이션율일 경우에는 더해주고, 우리가 예상되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디플레이션 율이 나오면은 이것은 빼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은행의 안정된 예금금리가 이게 8%, 위험 할증률 5%, 예상되는 디플레이션 2%니까 13%에서 2% 빼니까 몇 프로? 11%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죠. 그래서 11%,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매년 2천만 원의 확정된 소득이 영구히 기대되는 토지가 있다. 국공채 이자율, 무위험률이 5%, 그리고 당해 토지에 대한 위험 할증률이 몇 프로? 4% 이렇게 주어졌고, 보유기간 동안 대상 토지의 예상가치 하락률. 자, 여러분 예상되는 가치 하락률. 자, 예상되는 가치 하락률이 나오면 플러스, 하락률이 나오면은 우리가 플러스, 상승률이 나오면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1%, 여기 1%죠. 더해 주니까 몇 프로? 10%가 정답이 되겠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치 하락률이 나오면 플러스, 상승률이 나오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25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잔금 비율은 저당 대부액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 1번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잔금 비율은 대출금 저당 대부액 또는 저당 대출액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 1번 맞고, 2번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맞죠? 1원을 빌렸을 때 N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 이자를 구해주는 개수를 말합니다. 자,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요구 수익률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 3번 정답. 지렛대 효과란 차입금,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을 높이는 행위를 말하죠.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자, 26번. 매년 2천만 원의 확정 소득이 영구히 기대되는 토지가 있다. 이 시장에서 국공채 이자율은 5%, 이 토지에 대한 위험 할증률은 3%, 물가 상승 2%다. 그럼 여기 얼마죠? 무위험률 5%, 위험 할증률 3%,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2%, 다 더해줬더니 얼마? 10%. 요구 수익률 할인율은 10%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 계산해서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얼마? 매년 2천만 원에 확정된 우리가 수익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요구 수익률 10%, 0.1이니까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니까 얼마? 2억 원. 부동산의 가치, 투자 가치는 2억 원. 2번이 정답. 자, 27번.
시장 상환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자 거기 봤더니 시장 상황에 따라 주어져 있죠. 자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 기대 수익률은 각 경제 상황에 따른 기대 수익률. 자 불황일 때 10%, 보통일 때 20%, 황일 때 30%가 주어졌죠. 자 이때 불황일 확률 30%, 보통일 때 40%, 황일 확률 30%, 0.3이죠. 자 이걸 계산했더니 여기 3%, 우리가 8%, 9%를 더해줬더니 몇 프로? 기대 수익률은 20%가 나오죠. 자, 이 표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20%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기대 수익률은 20%인데 그럼 분산은? 자, 분산은 이 각 예상되는 수익률에서 평균을 빼겠죠. 자, 여러분 불황일 때 10%에서 평균 얼마? 20%를 뺀 것을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제곱에 우리가 불황일 확률 30% 곱해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보통일 때는 또 20%에서 평균인 또 20%를 또 빼주죠. 빼준 것을 또 제곱해서 보통일 확률 40% 곱해주면 되겠고, 자 호황일 때는 30%에서 또 평균 20%를 빼준 것을 제곱을 해서 우리 호황일 확률 30% 곱해주면 요걸 다 더해주면은 우리는 바로 전체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 있죠. 요거는 0이니까 관계없고 요거 계산하니까 10%죠. 마이너스는 제곱은 플러스니까 10% 제곱 0.3 곱하기 두 개가 있네요. 2. 그래서 10% 제곱 곱하기 0.6입니다. 자 그럼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죠. 자, 이 분산의 이렇게 양의 제곱근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것은 얼마? 10%의 제곱 곱하기 루트 0.6. 이거 없어지니까 10% 곱하기 루트 0.6이죠. 자, 요걸 계산하면은 구하고자 하는 답이 이제 나오죠. 그게 몇 프로? 이제 전자계산기 이용했더니 7.7%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얼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상가, 오피스 빌딩, 아파트에 대해서 가상적인 세 가지 투자 사업의 투자 수익률, 분포에 의한 기대 수익률 및 위험도 계산을 한 결과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대 수익률은 오피스 빌딩이 가장 높고 아파트가 가장 낮다. 자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문제에서 기대 수익률인데 상가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상가 기대 수익률. 자, 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자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기대 수익률. 자 비관적일 때 4%. 자 비관적일 때 4%. 예? 그리고 또 뭐일 때? 우리가 정상적일 때 20%. 정상적일 때 20%. 낙관적일 때 35%가 주어졌죠. 자 이때 우선 확률이 얼마? 확률이 비관적일 확률 25% 4분의 1, 정상적일 확률 50% 2분의 1, 또 낙관적일 확률 우리가 25% 4분의 1이죠. 계산을 했더니 1%, 10%, 48, 32, 48, 32, 47, 28, 18.75%. 그래서 19점 우리가 75%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가 구했고 아파트 구해 보면은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가 나온다. 그 표에서 우리가 표에서 8%, 18%, 30%죠. 8% 정상적일 때 18%, 낙관적일 때 30% 주어졌죠. 자, 여기 25%, 여기 50%, 여기 25%죠. 자, 계산을 하니까 요거는 2%, 요거는 9%, 요거는 4, 7, 28, 4, 50 해주니까 얼마? 18점 우리가 5%가 나오지. 18.5%. 그러니까 어디가 높아? 기대 수익률은 오피스 빌딩 20.5%로 가장 높고 아파트가 18.5%로 가장 낮죠. 1번 맞고 부동산 유형별로 위험이 높다. 위험은 표준 편차인데 자, 표준 편차는 위험입니다. 자, 위험이 높은 게 가장 높은 게 얼마? 14.92인 오피스 빌딩. 자, 오피스 빌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10.96인 상가.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7.79인 아파트.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또 오피스 빌딩이 가장 높죠. 20.5. 그 다음에 상가 19.75. 아파트 18.5. 자,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도 높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실년 수익률이 자, 밑줄은 실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밑줄. 이 말은 위험이 가장 낮은 이야. 실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험이 낮거든요. 위험이 가장 낮은 부동산은 바로 뭐다? 위험이 가장 낮은 부동산은 바로 뭐? 위험이 가장 낮은 부동산은 아파트. 그래서 3번 맞고 위험 우리가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자,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위험 표준 편차죠. 위험을 측정하는 게 표준 편차. 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의미하겠죠. 자, 그때 우리가 관련해서 뭐 상가는 자, 상가는 표준 편차 10.96에 얼마? 19.75%. 자, 그리고 오피스 빌딩은 14.92에 20.5%. 아파트는 7.79에 18.5%.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크죠.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어디가 가장 커? 아파트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오피스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 아파트, 오피스, 상가의 순위 아니라 뭐 오피스 빌딩, 상가, 아파트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질문 4번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20%. 자, 여러분이 5번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20%보다 높으면 투자를 채택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피스 빌딩. 이때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상가나 아파트는 투자하지 않고 오피스 빌딩에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장 민감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위험의 측정은 표준 편차로 측정하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작고 반대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도 높습니다.
자, 모든 투자자는 표준 편차를 우선적인 참고 사항으로 고려하므로 변이계수는 투자 결정의 절대적 지표가 아니라 상대적 지표죠. 자, 변이계수는 기대의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나타내면서 상대적 표준 편차입니다. 3번 정답. 변이계수는 기대의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말하므로 기대의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의 값을 의미하죠.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은 단순히 기대의 수익률과 분산 등의 통계치만으로 투자안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30번 문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